동지가, 아줌마야,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 여친 수진이의 엄마, 혜숙 아줌마였다. 네, 아줌마.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결일은 아니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내일 시간 괜찮니? 네, 좋아요. 그렇게 아줌마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장소로 향하는 내내 긴장감이 가득했다. 혹시 수진이와 헤어진 걸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한껏 차려입고 나온 아줌마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멋쩍게 인사를 나누고 아줌마가 몰고 온 제네시스 차의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엔 어색한 공기가 가득했다. 수진이와 헤어진 지 겨우 일주일. 아직 이별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 여친의 엄마와 단둘이 만난다는 게 익숙할 리 없었다. 조수석에 앉아 슬쩍슬쩍 아줌마의 표정을 살피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바람나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지? 숨을 깊게 내쉬었다. 몇 번을 그렇게 숨을 고르자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긴장 많이 했구나. 왜? 내가 수진이랑 다시 만나라고 할까봐? 아니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요. 대충 얼버무리며 아줌마의 눈치를 봤다. 한참 차를 몰던 아줌마는 한강이 예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내려, 여기서 커피나 한잔하자.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줌마 뒤를 따랐다. 뭐해? 빨리 안 따라오고. 너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같아. 아줌마가 내 팔을 끌어당기며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 아줌마는 커피를 홀짝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쉽게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인연이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수진이와 헤어진 문제에 대해선 더 묻지 않겠다며 대신 가끔 연락하며 지내자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1시간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카페를 나서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물었다. 배 안 고프니? 너희 집 가서 밥 차려줄까?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저희 집이요? 응. 너 얼마 전에 원룸 구했다며 동식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줌마가 마지막으로 동식이 밥 한번 차려주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결국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향했다. 동식아, 넌 TV나 보고 있어. 아줌마가 금방 차려줄게. 아줌마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저녁 밥상은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줌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살짝 알딸딸한 기분이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평소보다 훨씬 화사해 보였다. 정말 그렇게 보여? 사실 동식이 만난다고 신경 좀 썼지 뭐야. 혜숙 아줌마는 살짝 웃으며 소주잔을 채웠다.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감돌았지만 눈에는 어딘가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나저나 동식이 앞으로 어쩌냐? 원룸까지 얻었는데 혼자 지내면 외로워서 어떡하니? 아줌마가 한숨을 내쉬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그럼 아줌마가 자주 놀러와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는 말을 잠시 멈추며 웃음을 참았다. 아줌마가 제 애인이라도 해주시든가요. 아줌마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얘가 참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징그러워 죽겠네. 정말.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게 느껴졌다. 진짜 농담이에요. 그런데 아줌마 같은 분이랑 있으면 절대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잔을 들고 그녀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술이 몇 잔씩 가오가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동식아, 너 수진이랑 오래 못 간 건 정말 아쉽다. 아줌마, 그건 그냥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살짝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동식아,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녀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나는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생각보다 진지해서 순간 당황했다. 맞아, 보고 싶었어. 수진이랑은 관계가 끝났지만 너는 나랑은 다르잖아. 너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서.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줌마.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솔직한 말이 어딘가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 오늘만큼은 과거 얘기 그만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 어때? 아줌마가 제안했다. 나는 잔을 들어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저희 둘만의 시간이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그녀의 모습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섬세한 손짓,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줌마, 오늘 정말 예뻐요. 이런 말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요. 나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보여?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굴렸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굵게 물들어 있었다. 동시가, 사실 나도 너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 술이 몇 병이나 비워졌을까?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동시가, 오늘 너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마시는 게 정말 좋다. 그런데 말이야, 그녀가 말을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조용히 물었다. 동시가, 나 술이 너무 취했는데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어쩌면 좋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미혼남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기의 소개로 현재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며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에 대해 인물 좋다는 얘기도 자주 듣고 늘 웃음을 잃지 않으며 밝은 성격 덕분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곤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밝은 모습 때문에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 후 몇 번의 데이트를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외동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고 그로 인해 매우 엄격하게 딸을 키우셨습니다. 여느 부모님처럼 밤 10시 통금은 물론 외박은 절대 금지였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사내 회식 같은 경우 늦게까지 하지 못할 정도로 간섭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회식 때면 어머니가 회식 장소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며 여자친구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몇 번 집에 데려다 주었지만 늘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졌고 정확한 집 호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도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딸에 대해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8살이나 많은 딸의 남자친구인 제가 그분을 어떻게 대할지 막막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울기까지 했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전화와 카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고 결국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 친구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진이가 술이 많이 취해서 통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다짜고짜 지금 당장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의상 최대한 공손히 대하며 만취한 여자친구를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에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해 딸을 방에 눕히고 나니 많이 누그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앉아 관계를 물어보셨고 저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헤어지라는 말씀은 없으셨고 대신 딸을 일찍 보내달라는 당부만 하셨죠. 그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가자고 제안하셨고 우리는 주말마다 여자친구와 함께 어머니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고 여자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녁을 먹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자주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고 연애를 시작한 이후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다투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와의 통화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가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시며 제가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넣은 게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등 끝에 어머니와 여자친구는 집 근처에서 살되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을 얻어 독립하게 되었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일로 어머니와 큰 갈등이 생겼는데 어머니는 속상함을 참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셨죠. 동식아, 나 요즘 많이 힘드네. 품 안에 자식이라고 막상 수진이가 나가 살고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깐 허전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나 어떡하면 좋니? 그 말을 들은 저는 아줌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조금씩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줌마 처음이라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멀리 시집이라도 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적응해 가셔야죠. 그리고 수진이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취미 생활도 가지고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그러세요? 남자친구, 내가? 뭐 어때서요? 요즘은 60대들도 다들 연애하고 다니는데. 말이야 쉽지.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아줌마에게 그럼 혼자 있기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말동무든 술친구든 뭐든 해드릴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동식이가 내 딸보다 낫네. 그래 라며 아줌마는 웃었고 그 말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제게 느끼는 고마움과 의존이 점차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외로워지실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가끔은 술 한 잔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만났지만 점점 더 그녀와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지고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아줌마는 이제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고 그동안 속으로 눌러두었던 감정들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혜숙 아줌마와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여자친구와의 갈등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자주 다투던 우리는 결국 시간을 두기로 결심하고 한 달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자친구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죠. 그것은 동네 카페 사장과의 대화였고 그들은 남자친구와 잘 해결했냐? 언제 또 술 한잔 해야지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꺼려했던 대화들까지 서슴없 나누며 웃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난 후 저는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 사장님한테 연애 상담을 받고 연락을 끊고 있는 동안 서너 번 만나서 술을 마셨더군요. 그때 저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페 사장과 깊은 사이가 되어버린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서 분노와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큰 싸움을 벌였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녀와 만나온 지도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아줌마는 15살이나 어린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평소와는 다르게 젊어 보이는 예쁜 옷을 입고 시내의 고급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제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그런지 여자친구와 만날 때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아 헤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8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나는 정말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제가 그때는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혜숙 아줌마를 만났고 그렇게 서로 술에 취해 어떻게 하다 보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창피하고 민망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혜숙 아줌마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고 유연한 성격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술기운의 용기를 내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외로움도 느꼈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났고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15살 연상인 혜수. 아줌마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커져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함께 있는 순간들이 소중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이 통할 때 이루어진다.